휴먼 인 더 루프 워크플로 완벽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시스템에서 인간의 판단과 승인을 통합하는 핵심 패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의 효율성과 인간 감독의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인간 승인 대기 패턴과 승인 게이트 구현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피드백 통합 시스템과 피드백 루프 메커니즘을 살펴봅니다. 재실행 워크플로우와 리트라이 전략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실습 예제를 통해 실제로 승인 워크플로우와 피드백 루프를 구현해보고 실전 활용 사례와 모범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승인 대기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AI나 자동화 시스템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의 확인을 받는 설계 패턴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이체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패턴을 적용하면 자동화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작업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만 승인을 요청하면 자동화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승인 대기 패턴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마케터가 최종 내용을 검토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관리자 승인을 요구하죠. 콘텐츠 플랫폼에서는 AI가 생성한 글을 에디터가 검토한 후 게시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자동화와 안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완전 자동화보다는 전략적 자동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인 게이트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프루벨 스테터스라는 이넘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PNDNG는 대기 중을 의미하고 APPOVD는 승인됨을, RHEQTD는 거부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어프루벨 리퀘스트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이 클래스는 승인 요청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태스크 아이디는 작업 고유 식별자이고 디스크리프션은 작업 설명입니다. 페일로드는 작업 관련 데이터를 담는 딕셔너리이며 스테터스는 현재 승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PNDING로 설정되어 있어 요청이 생성되면 자동으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타입 정의는 코드의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이제 어프루벨 게이트 클래스의 핵심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는 펜딩 리퀘스트라는 빈 딕셔너리를 초기화합니다. 이 딕셔너리는 모든 대기 중인 승인 요청을 저장합니다. 리퀘스트 어프루벨 메서드는 비동기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프루벨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펜딩 리퀘스트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while 루프로 들어갑니다. 리퀘스트의 스테터스가 PNDING인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어싱CO 우슬리프 딜로 1초마다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폴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어프루브나 리젝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상태가 바뀌면 루프를 빠져나오고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불린 값으로 반환합니다. 이 비동기 대기 메커니즘 덕분에 다른 작업을 블로킹하지 않으면서도 승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승인 게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어프루벨 메서드는 승인 요청을 생성하고 상태를 PNDING로 설정합니다. 그 후 비동기 대기 메커니즘이 시작되는데 폴링 간격은 1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1초라는 시간은 시스템 부하와 응답 속도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입니다. 너무 짧으면 CPU를 많이 사용하고 너무 길면 승인 후 반응이 느려집니다. 사용자가 어프루브나 리젝트를 호출하면 상태가 즉시 변경되고 다음 폴링 사이클에서 이를 감지하여 즉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승인이나 거부가 발생하는 순간 워크플로우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인간 승인 대기와는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승인 대기가 작업 실행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라면
피드백 통합은 작업 실행 후에 평가를 받아 품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별점을 줄 수도 있고 텍스트로 상세한 의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피드백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실행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너무 딱딱하다는 피드백을 주면 다음번에는 프롬프트를 조정해서 더 친근한 톤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피드백 수집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드백 타입 이넘을 정의합니다. RATING은 별점 같은 수치 평가를, TXT는 텍스트 형태의 의견을, GORCTION은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타입을 구분하면 나중에 분석할 때 훨씬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데이터 클래스는 피드백의 모든 정보를 담습니다. 태스크 아이디로 어떤 작업에 대한 피드백인지 추적하고 피드백 타입으로 피드백 종류를 구분합니다. 컨텐트는 실제 피드백 내용인데 별점이면 정수형이고 텍스트면 문자열입니다. 파이썬의 유니온 타입을 사용해서 둘 다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타임 스탬프는 피드백이 언제 수집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시간 정보는 나중에 트렌드 분석이나 최신 피드백 우선 처리에 유용합니다. 피드백 컬렉터 클래스는 피드백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생성자에서 피드백 히스토리라는 빈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리스트는 모든 피드백의 히스토리를 시간 순으로 저장합니다. 컬렉트 피드백 메서드는 새로운 피드백을 받아서 피드백 객체를 생성합니다. 태스크 아이디와 피드백 타입, 컨텐트를 받고 타임 스탬프는 현재 시각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타임 함수는 유닉스 타임 스탬프를 반환하는데 이것은 1970년 1월 1일부터 경과한 초를 나타냅니다. 생성된 피드백 객체는 피드백 히스토리에 추가되고 동시에 반환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히스토리는 나중에 평균 별점 계산, 자주 나오는 의견 분석, 시간대별 만족도 추이 등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피드백 루프 메커니즘이 바로 그 답입니다. 먼저 평균 별점을 계산합니다. 모든 RATING 타입 피드백의 평균을 내면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 수 있죠. 다음으로 텍스트 피드백을 분석합니다.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감성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GORCTION 타입 피드백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AI의 프롬프트를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이 너무 길다는 피드백이 많으면 프롬프트에 간결하게라는 지시를 추가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다음 실행에 반영되면서 시스템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재실행 메커니즘은 작업이 실패하거나 거부되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시도하는 패턴입니다. 일회성 실패 때문에 전체 워크플로우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먼저 최대 재시도 횟수를 설정합니다.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한 재시도는 시스템 리소스를 낭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한선을 둬야 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시 시도만 하면 같은 오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패 로그를 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것을 개선해서 재실행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AI 응답이 형식에 맞지 않아 거부되었다면 프롬프트를 더 명확하게 수정한 후 다시 시도하는 식입니다. 재실행 워크플로의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러너플로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맥스린나이즈를 받습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그리고 어프루벨게이트와 피드백 컬렉터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클래스는 승인과 피드백 기능을 모두 통합하고 있습니다. Execute with Approval 메서드는 비동기 함수입니다. 태스크 아이디, 실행할 함수 태스크 에펜, 그리고 컨텍스트 딕셔너리를 받습니다. 포루프로 최대 재시도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매 시도마다 태스크 에펜을 실행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그 결과를 어프루벨 게이드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어프루브드가 트루면 즉시 결과를 반환하고 워크플로를 종료합니다. 펄스면 다음 시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때마다 AI가 다시 시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대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넌을 반환하거나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이메일 발송 자동화의 승인 게이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AI가 이메일 초안을 생성합니다. 제목, 본문, 수신자 리스트까지 모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둘째, 이 초안을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승인을 요청합니다. 관리자는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승인이 나면 실제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거부되면 워크플로가 종료되거나 제시도 로직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량 이메일이 잘못된 내용으로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캠페인처럼 수만 명에게 동시에 발송되는 경우 한 번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메일 승인 워크플로의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메일 플로라는 비동기 함수를 정의합니다. 먼저 어프루벨 게이트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제너레이트 이메일 드래프트 함수로 이메일 초안을 만듭니다. 이 함수는 AI가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생성된 초안을 화면에 출력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게이트 리퀘스트 어프루벨을 호출합니다. 태스크 아이디는 이메일 001, 디스크리프션은 마케팅 이메일 발송, 페일로드에는 초안 내용과 수신자 수를 담습니다. 어웨이드로 승인을 기다립니다. 이 시점에서 워크플로는 일시 정지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화면에서 승인 또는 거부 버튼을 누르면 그제야 다음 라인이 실행됩니다. 어프루브드가 트루면 샌드 이메일 함수로 실제 발송하고 성공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펄스면 취소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이 간단한 패턴 하나로 자동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콘텐츠 생성 AI의 피드백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AI가 블로그 글이나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자동 생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AI가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별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1점부터 5점까지 선택할 수 있죠. 별점이 3점 미만으로 낮으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요청합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피드백은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콘텐츠 생성 때 이 피드백을 참고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계속 돌면서 AI의 콘텐츠 품질이 점점 향상됩니다. 콘텐츠 피드백 시스템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텐트 제너레이션 위드 피드백라는 비동기 함수입니다. 먼저 피드백 컬렉터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제너레이 컨텐트 함수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화면에 출력합니다. 인포트 함수로 사용자에게 별점을 요청합니다.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컬렉트 피드백을 호출해서 별점을 기록합니다. 태스크 아이디는 컨텐트 001, 피드백 타입은 RATING, 내용은 정수로 변환한 별점입니다. 그 다음 if 문으로 별점이 3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만 추가 의견을 받는 겁니다. 다시 인포트로 개선 의견을 받고 이번에는 CORRCTION 타입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피드백은 나중에 분석해서 프롬프트 개선이나 파인튜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인포트 대신 웹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겠지만 핵심 로직은 동일합니다. 휴먼 인 더 루프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험도 기반 임계값을 설정하세요. 모든 작업에 승인을 요구하면 자동화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금액, 영향 범위, 민감도 등을 기준으로 임계값을 정하고 그 이상만 승인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 미만 거래는 자동 승인,
그 이상은 관리자 승인 같은 식이죠. 둘째, 비동기 승인으로 효율성을 높이세요.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시스템 전체의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셋째, 피드백을 자동 분석하세요. 수백, 수천 개의 피드백을 사람이 일일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키워드 추출, 감성 분석, 통계 집계 등을 자동화하면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인 더 루프 시스템 구축의 모범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세요. 중요한 작업이라는 애매한 기준 대신 구체적인 수치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새로운 팀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인자 역할을 분리하세요. 모든 승인을 한 사람이 처리하면 병목이 됩니다. 작업 종류나 금액대별로 승인 권한을 나누면 효율적입니다. 셋째, 피드백 히스토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단순히 저장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월별 만족도 추이, 자주 나오는 불만 사항, 개선 효과 측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따르면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휴먼 인 더 루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휴먼 인 더 루프 워크플로우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 승인 대기 패턴으로 자동화와 안전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피드백 통합 시스템으로 AI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실행 메커니즘으로 일시적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조합하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이 패턴들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휴먼 인 더 루프 워크플로우 완벽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